2020년 8월 8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8시 지나고 있습니다. 경주에도 오늘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대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저는 특히 비 맞고 달리기 하는 걸 좋아해 가지고 오늘 빗발이 셀 때를 기다렸다가 달리기 하러 나갔습니다. 눈에 비가 바로 맞으면은 뛰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자 하나 쓰고 오늘은 톨게이트 쪽으로 쭉 한 바퀴 돌아왔기 때문에 한 15km 정도 뛴 것 같고, 자전거 타기를 최근에 통해서 무릎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이만큼 다시 뛸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를 오늘 즐겼지만은 비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특히 보니까 춘천에서도 인공 수초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지시를 내려 가지고 아까운 목숨을 잃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누가 그런 걸 지시했느냐, 참 기가 막힌다, 부끄럽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기가 막힌다, 부끄럽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죠. 총리나 대통령이 직을 걸고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쪽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야, 춘천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총리가 책임을 지느냐, 대통령이 왜 책임을 지느냐라고 따질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죠. 대통령이 구석구석에 뛰어다니면서 불 끄고 교통사고 정리하고 사람 구해내고 이런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가. 동네 이장도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러나 이 좌익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고 사사건건이마다 다 정권 발목 잡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써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그냥 기가 막힌다라고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제가 지적할 법하지 않습니까? 지금 노란 리본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서해 회리호 사건, 가장 최근에는 제천에서의 스포츠센터 거기 화재 참사가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는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대구 지하철 참사. 그때는 노란 리본이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왜? 공격해야 될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는 그것밖에 없죠. 굉장히 슬픈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도. 사악하면서도 슬픈 영혼들이죠. 제가 자꾸 CJ택배 이야기하지만은, CJ택배는 다 자기가 각자 사업자이면서 노동자 코스프레 하면서 민주노총 땔감 역할을 지금 자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CJ택배는 그 택배 사장님들은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대한통운을 위시한 대기업에서 물류를 관리하고 또 유통하는 시스템을 깔고 하는 그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기여를 했길래 자기들이 갑자기 그렇게 또 어떤 권리를 요구하는지, 참 뭐라 할까요, 염치가 없다고 할까요? 오늘 제가 달리기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에서도 무단 방류를 해가지고 또 연락도 없이, 사전 연락도 없이 무단 방류를 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양 씨는 뭐 유감이다, 아쉽다 정도로 그냥 이야기하고 끝내고요. 근데 이 판국에도 이인영 씨는 또 북한에 지원금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얼마 전에 그 남북 연락사무소인가요? 그거 폭발시켜버리고 피해 입은 것도 요구도 한 푼도 요구 못 하잖아요. 또 그 전에 우리가 북한에 빌려준 돈이 있거든요. 갚기로 했던 거. 그것도 지금 안 갚고 있거든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남북 좌익들의 거짓말과 위선이라는 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산적해 있는데, 특히나 지금 비가 오니까 평화의 댐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때 좌익들이, 전두환 정권이 괜히 안보파리 한다, 북풍몰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선동을 했었는데, 평화의 댐은 그 역할을 톡톡히 했는 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댐에 가보면은 김대중 노무현이가 마치 지가 무슨 기여를 했는 것처럼 그렇게 또 흔적을 남겨놓기도 했거든요. 왜 최근에 경부고속도로 그 7월 7일이 마지막 개통이, 7월 7일 아니죠. 그거 좀 지나가지고 개통을, 7월 7일은 경인 경수 고속도로인가요? 아마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그 지금 그 김현미인가요?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박정 이름은 하나도 없고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이름을 새겨 넣는 것처럼 반대만 거듭 하던 인간들이 나중에 결실은 또 지가 따먹는, 정말
도둑놈이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판국에도 돈을 보낸다고 하는 이인영 같은 사람은 간첩이 아니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못 알아본다는 느낌이 저는 들고요. 이 판국에 삼성은 또 수해 복구 비용을 지원금을 30억을 내놨습니다. 삼성은 대한민국에 그런 정이 아직 안 떨어졌는 모양이죠. 돈을 내놓는 거 보니까 국민들이 감사한 것도 잘 모를걸요.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4대 보험 있지 않습니까? 건보료, 고용보험, 그 다음에 산재, 그 다음에 연금, 거기 하나 더 해가지고 지금 요양보험까지 해서 이제 5대 보험이라고 하잖아요. 5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 빨간불 들어왔어요. 다 빨간불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 가장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 덕분이거든요. 삼성을 위시한 우리나라 대기업들. 근데 재벌이라고 그렇게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보료 이야기는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국민들을 다 파렴치한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남한테 감사할 줄도 몰라요. 자기가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의료 체계를 만들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한 것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파렴치한으로 만드는 제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한국일보 토요일자 신문인데요. 대한민국에는 동상이 많다. 동상이 많은데 여기 쭉 동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뭐 강감찬, 김하화랑, 김구, 김마리아, 김성수, 김유신, 유관순 뭐 쭉 나가다가요. 온달 장군, 평강공주, 위안부 상은 뭐 당연히 많이 있고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봉준, 인어공주, 인어공주까지, 주시경, 조만식 뭐 쭉 나옵니다. 심지어 관우상, 관우는 이제 그 허구에 만들어진 픽션 인물입니다. 관우는 뭐 메가더상은 메가더상 나오고요.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꿈돌이 꿈돌이, 백두산 호랑이, 광주에 가면 있다 그래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이 지맥, 그리고 어떤 상징물, 토템, 샤머니즘 그런 거겠죠 뭐. 그 다음에 안중근. 놀라운 거는 공적인 장소거든요 이게. 박정희, 이승만 이름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이승만 동상은 이제 그 공적인 장소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좀 한정돼 있는 곳에 하나 있고요. 박정희 상도 박정희 그 기념관에 세운다고 할 때에도 서울시에서 막아버렸거든요. 그 박정희 동상은 지금 아마 구미에 거기 상모리에 있죠. 그거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말은 대한민국인데 조선의 나라이다. 돈에도 전부 다 조선 사람들밖에 안 들어있고 감사함을 모른다. 상징물에서부터 그런 신문기사에서도 그런 게 좀 보이고요. 어제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스티커 보셨을 겁니다. 탈원전 그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예요. 요렇게 제가 어제 받는 거는 직사각형인데 아이들에게 핵 발전소는 안 돼. 아이들에게 핵 발전소는 안 돼. 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고 그 옆에는 노란 리본이 붙어 있어요. 예, 그거 두 개는 과학입니다. 같이 원래 한 세트로 가는 거예요. 저희 도장 바로 여기 근처에 노란 리본을 악착같이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노란 리본이 세월이 지나면 이제 허옇게 물이 빠지다가 부분 이렇게 이제 탈색되면서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이제 어떡할 것인가 하고 재밌게 계속 관찰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그거 싹 떼버리고 새로운 아주 노란 새 거 하나 인터넷으로 샀겠죠. 딱 붙여놓는 걸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저 정도의 집요함 정도면은 그래도 묵어주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차를 바꿨더라고요. 토요타. 뭐 일본 차 좋죠. 저도 일본 차 좋아하고 타면 어떻습니까? 근데 일본 차의 노란 리본은 굉장히 안 맞는 거죠. 그 노란 리본 파는 우리 경주에도 뭐 결의 하나 뭐 이런 단체, 그 민중당, 뭐 정의당, 사드 반대 집회
감자줄기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가장 반일 감정을 좋은 미끼로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일본 차 사놓고 거기다 노란 리본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마치 김정은이가 태극기 배지를 붙이고 있는 것과 같은 극단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콜라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혼자 정말 배를 잡고 깔깔 웃었더랬습니다만,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기가 좀 어렵죠. 예, 그거는 뭐 저를 포함입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서 누군가가 칼을 이렇게 싹 하는데 제가 뭔가를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샥 지나갔다. 뭐 우리가 그 진실인지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나폴레옹의 노란이 아니고 노란색이란다. 네잎 클로바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우려고 하다가 뭐 총알이 지나갔다는 거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래도 그걸 행운의 네잎 클로바라고 하는 이름은 붙여주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대체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물폭탄이 지금 도시에 막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어떤 뭐 강가에 있다거나 이게 아니라 아예 이 도시에 있는 맨홀 자체가 이제 들썩들썩 끓일 만큼 이제 물이 지금 오는 상황인데, 지금 이 판국에 만약에 지류에 있는 보공사가 안 되어 있거나 강에 있는 댐 공사마저 안 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까 제가 연금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박근혜가 연금을 한번 정리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여자죠. 여성이죠. 여성 대통령이죠. 공무원들이 다 싫어하고 발끈하고 다 떠버린 거죠. 예, 탄핵은 당연히 다른 동기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공무원 집단도 확 다 돌아서는 것도 그 핵심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왜? 연금 건드리려고 했고 성과 급제하자고 했거든요. 근데요, 당장에는 박근혜가 미웠겠지만은 나중에 내 연금 불확실한데? 야, 연금 이거 하나 믿고 내가 이때까지 달려온 건데 이거 안 주면 어떡해? 이거 약속이잖아. 사회 계약이잖아. 라고 느낄 때쯤이면 박근혜에게 감사함을 느낄까요? 아, 지속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게 박근혜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알아채게 될까요? 예, 인간의 한계가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를 포함했어요. 지금에는 마치 하늘이, 그런 생각을 참 하기 싫습니다만, 몇 해 전에는 가뭄이 아주 극성이었죠. 지금은 이제 물입니다. 물폭탄인데, 마치 하늘이 철없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댐의 감사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녹조라떼니 뭐니 까부로 쌓고 했던 사람들, 물이 있으니까 그나마 녹조도 있는 겁니다. 물 없으면, 가뭄이 일어나면 녹조는 당연히 없는 거죠. 다 그 배부른 타령들인 겁니다. 배부른 타령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땡큐 이명박을 외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